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향긋한 봄 기운과 함께 날아온 기적 같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아주 이 구호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얘기인데요. 한 언론에 빚이 1억이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로 후원이 몰려서 무려 8억 원이 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팟짱 스튜디오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게 그 종합하면 몇 명입니까? 이게 1,600만 사회자 3분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가 비좁아서 어디 앉을 자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촛불 사회자 1,600만 촛불 사회자 3분을 저희가 때로 모시고 때토크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퇴진행동의 박진 상황실장, 김덕진 대외협력팀장 그리고 윤희숙 집회기획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오마이뉴스 덕분입니다. 어머. 네. 준비했네요. 진짜. 아니 방금 전까지. 정말. 야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네. 돌변. 야, 네. 근데 오마이뉴스 창간 때부터 시민 기자로 일하면서 정말 오마이뉴스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네. 시민 기자까지. 네, 박진 상황실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네. 한 언론이 어딘지. 그 할머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뭐 어려운데? 이 종이 매체나 이 공중파 이런 데가 아니었죠. 아니죠. 네. 아니죠. 그 한 언론이 어딘지 빨리 얘기해 유명한 주세요. 예. 오마이뉴스죠. 네. 네. 제가 오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민망해요. 오마이뉴스의 파급력이 이렇게 세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하는 네, 정말 그리고 진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사실 이게 저희가 빚이 생기고 나서 네. 이걸 공론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공식 계정에 이 글을 먼저 올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개인 페북에 네. 슬쩍 한번 소심하게 올렸거든요. 소심하게. 우리 소심하지. 맞아요. 예. 네, 바로 이제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님이 네. 전화를 하셔서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네, 오마이뉴스 제가 선대식 알기로는 기자. 그 강조했을 박진 뿐이에요. 상황실장님이 그때 제주도에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쓸 때는 제주도 아니 전화 통화를 제주도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주도에서 네. 쉬러 가가지고 거의 네. 일을 다 쉬어야 했죠. 돼. 예. 제가 쉬면서 돈 번 여자입니다. 아니 무슨 구구절절하게 네. 기고를 하거나 막 이렇게 애틋하게 쓴 것도 아니고 네. 딱 그냥 전화 인터뷰 해가지고 나온 예, 그 기사가 예. 공유가 뭐 엄청나게 됐더라고요. 오마이뉴스였어요? 첫 보도가? 보도가 네, 오마이뉴스. 첫 그쵸. 보도가 네. 오마이뉴스였어요. 아니 너도 나도 또 우리 때문이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얘기.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그 교통방송 TBS 교통방송 네. 김어준 씨가 마치 무슨 교통방송의 기여로 8억이 다 모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굉장히 그거는요. 한편으로 언론인으로서 대선 저널리즘의 캠프- 원칙에 맞는 거냐 이게 저 대선 따지고 캠프 싶어요. 이런 데서도 네. 다 그러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아, 올리시는 네. 바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뭐 이런 진짜 이게요 여러분 정확하게 사실보도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오마이뉴스의 첫 보도가 네. 이제 시작된 거고요. 오마이뉴스가 보도하자 그때부터 지면 네. 그리고 이제 TBS 물론 TBS도 영향 예, 많이 예. 주셨고요. 그리고 네. 뭐 김용민 브리핑 뭐 이렇게 네, 네. 많이들 같이. 네. 근데 네. 어쨌든 첫 네. 보도는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다. 확실히 해야 돼요. 네. 역사에 근데 남는 이제 거니까. 그렇죠. 이 역사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퇴진행동의 상황실장의 개인 페북 담벼락 네. 이런 데도 주시하면서 기사거리를 예, 찾아내는 그러니까요. 이 오마이뉴스의 기자 정신. 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김덕진 시민 기자가 평가를 해주고 저도 있습니다. 시민 기자예요. 아, 예. 박진 시민 기자. 윤희숙 선생님은 어떻게 아니 시민 기자 저는 아니세요? 아닙니다. 아, 시민입니다 그냥. 그냥 시민이세요? 이 김에 시민 기자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집안에 아니, 지금 지금- 집안에 경쟁 언론사가 있어. 집안에 경쟁 언론사 사람 있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자, 지금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안진걸은 어디 갔냐? 안진걸은 돈 세러 갔냐? 안진걸은 돈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안진걸은 입만 인원수를 가지고. 세죠 안진걸은. 안진걸은 인원수를 세고 인원수를 그래 세죠. 맞아요. 집회 몇 인원수 명 전문가. 왔는지 네. 안진걸은 집회 세기 전문가. 아 그렇군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 지켰을 때. 과학적인 데. 국내에서 예. 독보적이죠. 그러니까요. 국내에서 또 과학수사 거의 뭐 과학수사하듯이 사람 인원을 세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지. 그 탄핵 그 무효 주장하시던 분 집회도 네. 안진걸 처장님한테 좀 집계를 의뢰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한 거 그냥 대충 그렇군요. 하시니까 예. 자꾸 이 믿을 수 없는 수치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안타까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뉴스공장 들었을 때 네. 12억
10억까지 모았다고 박진 실장님 인터뷰하는 거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얼마인가요? 아침에 좀 확인을 했는데 네. 뭐 12억 정도에서 멈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사실 그때 음. 이 출연한 이유는 그만 좀 보내주셨으면 싶어서 그만 네. 보내달라. 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집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네. 정해진 집회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이렇게 또 후원을 많이 받으면 정말 받아야 할 곳들이 또 받을 수 없게 될까 싶어서 예, 저희한테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크게 이제 뭐 네, 진폭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모아주신 성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좌 후원으로만 네. 2억이 좀 넘었고요. 20억. 20억. 아 죄송합니다. 20억? 이 저희가 20억. 다뤄보지 네, 않은 지금까지. 액수의 이 수치라서 지금까지 동그라미를 아까 몇 번 셌나 저희가 보나요? 아무리 지금 봐도 제가 헷갈리죠. 동그라미를 잘 못 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운동가들이 2억까지는 알겠는데 공 하나 더 붙으니까 이게 네. 박근혜 정권이면은 좀 이게 쉬운데 그렇죠. 뭐 430억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예, 뇌물을 주더라도 액수가 큰데 우리 시민운동가들은 그 매월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10,000원, 5,000원 이런 걸로 이렇게 네. 그 어렵게 그 인권운동, 시민운동, 사회운동 이어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20억이래요. 2억이 아니라 네, 그리고 현장 모금이 18억이 좀 넘었고요. 현장 모금이 늘 18억. 집회할 때마다 저희가 모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이제 금목걸이 18억. 내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기타로 수입이 한 4,500 정도 되고 현재는 그래서 잔액이 아직 뭐 미수 처리가 다 된 건 아닌데 11억 정도 조금 통장에 남아 있어요. 이제 미수 처리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남은 돈이 11억.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인 액수 총합하면은 한 38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가 네. 1억 정도 모자란다 이제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기사 나가고 나서 12억이 모인 거죠. 네. 그래서 그 1억을 갚고 네. 11억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38억은 네.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부터 지금까지 온 총 누적 총액. 금액을 예, 이제 예, 말씀드렸던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 나고서부터는 12억. 12억. 네, 이게 정확합니다. 정말 기적 아닙니까? 네, 네. 네. 기적이죠. 지금 뭐 정말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네. 근데 그 사연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보내주신 의견들을 보면 정말 그 동문회는 뭐 그 안 간 사람들 하루 10,000원씩 해가지고 10만 원씩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네. 그게 사실 좀 제일 눈에 띄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20차인데 그중에 네. 내가 10번 갔으면 네. 10만 원 내라. 10만 원 10번 못 갔으니까 예, 예, 뭐 이런 예, 식으로도 예. 냈다 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2만 몇 명이 사실은 그 보내셨으니까 2만 명. 계좌 입금만 한 2만 5천 명. 계좌 입금을 2만 5천 그것도 명이 그 시기에 그 시기에만. 그 4일 동안. 예, 예. 나흘 동안 2만 5천 명이 네, 네. 12억을 낸 거예요. 네. 통장이 한 10개 넘게가 갈아야 되는. 야 정말 이게 그 시민들이 얼마나 그 간절하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진실은 그쵸.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인가라는 게 진짜 고스란히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네, 그 기사 댓글에 네. 퇴진행동과 관련된 무슨 기사만 나오면 퇴진행동 빚이 1억이랍니다. 이 댓글을 계속 퍼나르는 분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구독자고. 그래서 예. 모금한다는 게 예. 그래서 실검에도 올라갈 정도였어요. 해외에서 보내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보내는 돈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네. 뭐 무슨 페이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하려면 또 단체해야 되고 뭐 이런 방법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네. 등록도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그 알아서 방법을 어. 해외에 있는 은행에다가 문의하셔서 어떻게 해가지고 네. 우리한테 어느 지점 가서 찾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든 설명해가지고 주려고. 메시지를 보내오시는 세상에. 어떻게든 네, 주려고. 그런 예.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분들이 사실 미담 기사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담 기사가 뭐 이렇게 신문에 무슨 휴지통 뭐 이런 걸로 조그맣게 실리긴 했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판에만 그냥 열을 올리고 이러는데 이 퇴진행동의 빚이 1억 있다. 그래서 12억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그것도 2만 5천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모았다. 그 자체로 미담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언론 지역을 바꾸셨어요. 퇴진행동이.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광장에 나왔던 그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냥 누가 턱하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내놓는 게 아니라 만 원씩, 2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낸 돈이 그렇게 네. 모인 거니까 네. 그냥 마치 이름 없이 서 있던 시민들 같은 느낌. 그 후원에 찍힌 2만 5천 명이 네, 물론 보내지 못했는데도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네,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퇴진행동 무슨 관계자들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빚을 지게 생겼다 이런 네. 글이 올랐을 때 막 공유를 하시고 네. 글들을 올리셨잖아요 예, SNS에. 예,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다 듣고 나서 예. 다들 뭐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 예. 이렇게 많이 모였답니다. 너무 안심하세요. 네. 뭐 이제 뭐 이 그 음향비를 줄 수 있게 됐어요.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온 거 보면서 네. 그러니까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이 퇴진행동이라는 예. 뭐 이 조직도 예. 시민들이 지켜주셨고 시민들이 우리 조직이다 내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차이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시민들과 함께 이 돈을 어떻게 잘 쓸까 네. 이런 고민을 또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 우리 이 앞전에 한번 출연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박진 실장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아니 선배 큰일이네.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네. 2주 전이죠. 그 2주 전인가요? 파면되기 이틀 전. 요새는 네, 하루가 나왔어요. 너무 길어요. 우리가 24시간씩 생중계하고 막 출근하면 26시간 뒤에 퇴근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잃어버린 뭐 이런 상황인데 그 2주 전이거든요. 그때 그 팟짱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모금용으로 그렇죠. 예 그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출연하셨는데 별로 안 모였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장윤선 국장님이 저한테 그 톡이 오셨었죠. 얼마나 모였니? 막 이러면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힘들구나. 되게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마도 팟짱 나가고 예. 나서 그래도 예. 몇천만 원 이렇게 쭉 올랐을 거예요. 그쵸? 그래요? 예. 아유 그때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에요? 아니 3천만 원 어유 큰 크죠, 돈인데. 크죠. 당연히 그렇죠. 큰 저희 돈이죠. 큰 돈이죠. 절대 적지 예.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대한 언론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쨌든 이 전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누가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같은 동료 언론인들의 평가인데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첫 포문을 한겨레가 열었다면 JTBC가 태블릿 PC로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20주간 촛불 생중계로 오마이가 지켰다. 계속 대단했어요. 예, 계속 즐기게 했다. 그래서 고생했어요, 그러면 진짜. 한겨레 JTBC 오마이 중에 누가 제일 고생한 거냐? 역시 현장에서 개 고생한 건 오마이다. 아니라고 네, 맞아요. 한겨레 기자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마이뉴스 생중계를 보통 저희가 집회를 4시 5시에 해도 네. 한 1시부터 시작하시거든요. 맞아요. 1시 12시 현장 중계를. 시작하죠. 그러면은 예. 우리 막 무대 위에서 막 뭐 현수막 걸고 이런 장면이 다 이제 생중계되고 예, 저희가 일종의 바람잡이였어요. 오마이뉴스는 애초에 시작부터 그런 네. 좀 현장성 이런 맞아요. 게 예. 두드러졌던 언론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이번에 정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촛불 생중계를 함께 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타전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를 받느라 기자들이 4시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세월호 인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사이에 또 기자들이 그 동고차도 팽목을 거쳐서 동고차도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연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산 위에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산에 올라가면 그때 얘기를 좀 연결해 달라는 사인이 좀 들어와 있네요. 저희도 여러 차례 동고차도랑 연결해서 집회 때 네, 영상 찍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아요. 신호 잡기가 네, 좀 맞아요. 신호잡기도 어렵고 네. 동고차도가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 이 박진 상황실장님 그리고 또 이제 김덕진 팀장님, 윤희숙 팀장님 모두 사실은 세월호와 함께 오신 인권 운동가들이세요. 그 오늘 세월호 인양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10시에 시험 인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르면 오후 4시쯤 네. 세월호 선체가 일부 그 물 위에 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 실장님 어떠세요? 저 사실 실제로 그 배가 바다 위에서 몸을 이렇게 드러낼 거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네. 굉장히 초조해요.
지금. 그거 어떻게 보지? 어, 그래서 이게 빨리 인양돼야 되는데 저걸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만감이 교차해요. 뭐 오늘 안 되더라도 결국 4월에는 될 거로 우리 모두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윤희숙 팀장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때 2014년 4월 16일로 약간 좀 배가 만약에 수면 위에 드러나면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예, 약간 이제 물속에 2014. 가라앉아 있었으니까 약간 잠겨 있는 상태로는 계속 이제 인양하라는 뭐 촉구하고 또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네. 근데 막상 그 어찌 보면 그 사건의 실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상징물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그때 그 시간으로 왠지 돌아가서 시간이 다시 갈 것 같은 느낌. 그런 다시 시계가 2014년 예, 4월 예. 16일. 그러면 이제 시간도 딱 오전 10시 이 무렵이에요. 네, 그쵸. 근데 저는 그날 국회 정론관에서 상황을 봤거든요. 김덕진 팀장님은 어떠세요? 뭐 저도 약간 비슷한 이제 심정인데요. 그 일단은 뭐 가족들 생각이 나고 네. 아마 그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었을 그 가족들의 심정이 아마 선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다시 그 감정이 이어져서 가족들은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뭐 이번 촛불 집회나 이런 어떤 그 이 동력이 실제로 이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여러 명 구속시킨 거 외에 네.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네. 그 국회가 계속 공전 네, 상태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세월호 선체 그 조사에 관련한 법률이 통과된 것 역시도 이제 이 시민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거든요. 그 네. 혼란한 전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이 선체 인양을 계속 그동안 날씨 탓을 하면서 이제 미뤄왔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 국내 이제 기상청을 못 믿어서 네. 호주의 이제 날씨 전문 그러니까 기관에게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저 그거 의뢰를 너무 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3일 동안 뭐 이 가장 날씨가 좋다 미루고 있는 건데 네. 뭐 그런 과정들이 답답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차질 없이 이번에는 꼭 올라와야 된다. 왜냐하면 더 미룰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왔으면 좋겠고 네. 올라와서 또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치겠지만 네. 또 우리는 또 가족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들이니까 네. 빨리 또 우리는 추스려서 얼른 그 일이 정말 제대로 진상규명 될 수 있는 과정들을 밟아야 되겠죠. 네. 지금 사실 가장 뭐 지금 세월 그 3년의 세월을 어떻게 다 그럼요.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제일 애가 타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팽목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증거가 남아 있을까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호 조언을 이렇게 네. 받아 이게 쳤는데 네. 너무 늦게 쳤죠. 그래서 사실 이 미수습자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빨리 해경이 취했어야 되는데 네. 상당히 늦게 조치가 취해져서 네. 불안한데 네. 그리고 또 지금 쟁점 중에 하나는 선체를 인양하고 나서 네. 목포로 옮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목포로 옮기죠. 목포로 옮겨서 해경 주장은 작업을 빨리 신속히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절단을 하겠다는 건데 증거를 절단한다고요? 절단해서 네. 선체를 수색하겠다는 이게 워낙에 내부가 위험하니까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전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사실 수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실제로 이 인양법 자체 시한을 너무 짧게 만들었어요. 또 국회에서? 네네. 누가 그걸 만든 충분히 겁니까, 그걸? 또 진짜. 네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네. 꼼꼼히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어쨌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걸 절단해서 수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야말로 함몰되거나 이럴 위험이 또한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또한 쟁점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 세월호를 인양하라라는 구호는 우리가 그 2014년부터 계속 했던 구호인데 이제 드디어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윤희숙 팀장님 말씀대로 그 시계가 글로 다시 멈췄다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예.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이제 비단 그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배에 네.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이걸 계기로
그 사이에 우리가 의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의혹들을 정상적으로 음흠. 밝힐 수 있는 어떤 약간 신호탄 같은 게 음. 되면 좋겠다. 음. 지금 같은 시점에 좀 정상화시키는 음흠. 계기로 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덕진 팀장님은 2014년 4월 16일 어디 계셨어요? 기억하세요? 저는 모든 국민이 그날은 매우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아침 한 8시, 7시 반 뭐 맞아요. 이렇게잖아요. 예, 그래서 8시 무렵이에요. 집에서 저는 네. 뉴스를 보고 있었고요. 네. 뉴스를 보다가 뭐 다 마찬가지로 전원 구조 보고 네. 안심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사무실 나오다가 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라. 알게 됐고 예, 예. 그러니까 알게 된 거는 뭐 한 10시 이후죠.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알게 되면서 뭐 어떻게 해야 하나 발 동동 구르고 있었고 그 단체들이나 뭐 그때 아마 뭐 박내군 선배나 뭐 막 다 이렇게 통화하고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우리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네, 근데 뭐 다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로 상당 기간을 사실 보냈죠. 정말 망연자실한 네, 그 네. 상태로 그래서 뭐 물론 빨리 달려가고 그러기도 네. 했었지만 네. 뭔가 이 가족들이 또 워낙 많으시고 또 워낙 이 당시에 계속 이제 그 네. 우리 그 희생자들이 올라오셨잖아요. 시신들이 수습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에서는 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저 이제 제가 팽목에 내려갔을 때 그 이제 시신이 운구대에서 네, 오는 장면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 보면서 있었는데 아유 그때 생각하니까 다시 또 그럼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 작은 체구의 여학생 같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키가 큰 친구도 있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쭉 보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가족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20자 촛불 집회를 저희가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생중계를 하면서 도대체 이 동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그 전문 시위꾼들 그 항상 폭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떻게든. 그리고 막 근데 버스에서 올라갔을 때도 내려와 막 이런 자발적인 그런 운동. 물론 이제 그런 비폭력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운동사회 내부에서 그런 논쟁은 있지만 하나의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연행자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저는 230만 모였을 때 숨통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말은 해야 되는데 꽉 갇혀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지.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견뎌낸 네. 거거든요. 저는 이게 그 근원을 따져보면 세월호 가족들이 정말 질서 있게 잘 싸운 분들 아닌가. 뭐 우리 가족들이 꼭 질서 있게 싸우지만 근데 뭐 그렇게 비춰졌다니 참 다행입니다.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질서 있는 싸움이라기보다는 네. 정말 뭐라고 할까요? 용기 그걸 용기라는 얘기로만 표현하면 너무 많이 참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단호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맨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걸 하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슬퍼랬던 박근혜 초기였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주저함이 없었거든요. 그 시기에 제가 되돌아 생각해도 네. 박근혜를 비판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박근혜 되자마자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셨고 맞아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네. 일종의 박정희를 잇는 공포 정치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네, 네, 네. 공안 통치. 네, 맞아요. 예. 국정원발 뉴스가 계속 맞아요. 나오고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우리 공포감에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세월호 참사 나고 그 부모들의 주저함 없고 단호하고 용기 있는 그 싸움이 저는 이 광장을 열었다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을 보니까 저 부모님들도 있는데 참아야지. 이 참가한 시민들이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좁고 막 이렇게 낑겨가지고 사실은 네. 그때 1분에 한 5걸음을 사람들한테 끼어서 내가 1분에 5걸음을 걷는데도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은 처음이다. 이런 맞아요. SNS에 글이 올라온 걸 네. 봤는데 좀 힘들고 뭐 춥고 다리 아프고 이래도 저 세월호 가족들도 있는데 그런 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좀 참게 되는 어떤 약간 이분이 165만 모였을 때 최대 모였을 그때 때 12월 3일 그때 아까 숨통이 터질 네. 것 같은 날 160? 아니 그날 서울이 160이고 전국이 그래, 230만이었는데 네.
그때는 원래는 한 30만 정도 모이는 작은 집회 30만이 이제 작은 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네. 그냥 혼자 간단히 보자 이래서 했는데 네. 그 연세 담화범이 담화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이제 네. 많이 오게 됐죠. 저는 이 집회를 연세 담화범. 그 당시에 연세 모든 담화범. 언론이 연세 담화범이라고 그러는데 담화범의 담화를 중단시키는 게 박근혜 그러니까 조직위원장.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진짜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수많은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을 지난 15년 동안 만나봤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다 당사자 일이니까 사실 그렇기도 네, 한데 네, 네. 이렇게 뭐랄까 그 상황 판단 또는 어떤 현실 인식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시는 당사자들은 흔치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뭔가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 먼저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네. 행동에 옮기는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평화적인 집회로 우리가 20차를 왔는데 네. 그 평화가 이제 그런 과정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저 차벽을 100만이 모여서 못 넘지 않아요. 그럼요. 분명히 밀어낼 수 있었고 네. 그 치워내고 청와대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었지만 네. 우리들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 뭐 경찰에 막히거나 물대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이미 이 대중의 힘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있고 이것으로 우리는 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물리적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고 압도적으로 우리가 여론도 그렇고 광장에서의 그 위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더 자랑스럽고 기운 나시는 이유는 이게 뭔가 경찰의 공권력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평화 집회가 아니고 맞아요. 우리들 스스로 선택한 비폭력 평화 집회였다는 것이 진짜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아, 김덕진 팀장님은 그 사이에 정말 많이 했구나. 아니 저는 아니, 그 얼마나 안 그랬어요? 김덕진의 20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저 여기 계신 세 분이 저보다 다 연세는 어리시지만 지금 굉장히 존경하는 그 한참 후배들입니다. 누나죠. 제가 어렸을 때 그냥 한참 누나. 아니 근데 그거는 못 저는 봤어요, 왜 그때는. 존경을 하냐면요. 이분들이 항상 그 진짜 어려운 분들하고 늘 함께 하시거든요. 이를테면은 그 군 의문사 가족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말 그 진짜 악소리도 못 내는 그런 그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를 늘 이분들이 저 말고 이분들을 좀 비춰주세요. 저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이 세 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게 인권 운동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김덕진만 비추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활동을 세 명 그런 붙여주세요. 활동을 동시에. 이런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해주지 않을 때 네. 오마이뉴스 같은 아, 왜 이래? 또 나왔네. 언론들이 왜 이래? 보도해주시고 저희들의 또 이 졸필인 그 글도 메인에 막 올려주시고 졸필. 이러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오마이뉴스가 왜 이러지 우리? 분위기 이상한데? 비주류 언론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제 오마이는 비주류 언론 아닙니다. 네, 그럼요. 이제는 네. 오마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그 상당히 업계에서 이 인정받는 매체가 됐어요. 아니 제1당 대선 후보 토론 경선 토론도 진행하시는데 근데 이건 딴 당은 뭐. 안 해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동고차도 현장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동고차도 현장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세월호의 엄마 아빠들이 제일 그 손에 땀을 쥐는 저 배가 정말 올라올 수 있을까? 오늘은 올라올까?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그 걱정 속에 지금 현장을 지켜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빠르게 그림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좀 많은 카메라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들을 그 큰 회사들, 재벌 언론들, 큰 회사들과의 이게 좀 카메라 정리가 필요해서요. 현장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저희가 현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이번 주에 또 있죠. 네. 예. 네. 이번 주는 카피가 뭡니까? 이번 주 카피는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야 되네. 아니 근데 그 12억 쓰려면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집행기획팀 네, 집행기획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뭐 언제든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촛불이 생겨났으니까 네. 필요하면은 뭐 저는 촛불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당장은 저희의 계획은 이제 3월 25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달 4월 15일 네. 예정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약간 국민들 시민들 사이에 약간 공황 상태가 괜히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 한번 나와 보시고 그래서 괜히 그 세월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토요일에. 문화제 사람 굉장히 많이 많이 왔어요. 오셨대요. 세월호 토요 문화제 아, 굉장히 많이 오셨대요. 예. 다시 시작했거든요. 아니 그렇군요. 그래서 괜히 또 집회기획 팀원들도 막 아프고 그동안 긴장이 풀려 한 주 촛불 쉬니까 예. 그때 네, 사무실 사람들 많이 아파요. 아파요. 지금. 아, 그러게요. 네. 아니, 생각해보면 이제 1년에 약을 좀 보낼까, 그럼 1년에 한 우리가? 3분의 1 이상 아니요, 예. 보내지 마세요. 약도 보내지 마세요. 약도 야, 네, 이런 아. 분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 아니, 막 탐욕스러운 사람들만 보다가 한약도 초기에 네. 우리 왜 뭐 들풀 약사회 이런 데서 네, 그 예. 한약을 엄청 보내주셔서 어, 또 상황실 노나 먹었어요. 어. 나눠 먹고 나서 예. 아마 이 겨울을 나지 않았나 그 힘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풀 약사회, 아니 늘품. 늘품 약사회, 그러니까 한의사회인데 청년 한의사회 몇 군데가 아, 합쳤어요. 청년 네, 한의사회. 몇 군데가 합쳐서. 보건의료 단체들이 전국에서 뭐 어디서 오고 대구에서 저는 순천에서 온 거 오고 먹었어요. 전국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그렇게 그 소리 없이 그 후원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냈기 맞아요. 때문에 1,600만 네. 촛불이 이렇게 가능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3월 25일 집회 네, 어떻게? 이번 집회는 네. 이제 사실 저희가 박근혜를 파면시키긴 했는데 네. 이제 아직 뭐 구속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 촛불이 누차 뭐 20차에 걸쳐서 많은 시민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통령 한 명 바꾸자고 든 촛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막 급한 시급한 여러 과제도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국방부 장관도 뭐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의제들이 이제 좀 광장에 좀 더 이제 제1 숙제가 박근혜 파면은 됐고 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집회로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민 자유 발언 신청도 받고 그리고 또 뭐 그 집회 발언자들도 지금 요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연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공연. 이게 원래 언론팀이 목요일날 기자 브리핑하면서 네. 보통 발표를 하시는데 네. 네. 내일 할 겁니다. 내일 네, 예정입니까? 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특별히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네. 이 단어가 어려워서 사실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적폐라는 말이 너무 아유, 어려워서. 다 근데 알아요. 한번 쓰자마자부터 언론이 받으셨고 네. 대선 또 주자들이 계속 적폐 네, 얘기를 하고 맞아요.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이 용어가 굳어지긴 요새 했는데 초등학생들도 네. 저희가 인터뷰하면 적폐청산 딱 얘기해요. 그 중에 친일부터 독재까지 적폐 저희가 깔려야 딱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해피하기도 하고 네. 뭐 많은 모금해 주신 그 정성과 마음이 기쁘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이 박근혜 씨가 한 송구스러움 말고 전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는 우리가 긴급 6대 현안이라고 했던 것들을 제대로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 아직까지 이 그 어떤 마음이 남아 있어요 다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특히 이제 3월 25일은 또 공무원 노조가 그날 집회를 합니다 낮에. 그래서 이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 공무원들 특히 이제 이 공기업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네. 그 시민들이 관심 갖고 계셨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에서 광장이 네. 광장의 화두로 삼아 주셨던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조금 이어가는 측면에서 예, 이번 집회를 하는 거고 4월 15일은 이제 세월호 또 그때 3주기가 있어서 네. 맞춰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4월 16일이 일요일인가 봐요. 네, 일요일이 3주기는 안산에서 하고요. 안산에서 하고 네, 토요일 날은 이제 서울에서 광- 광장에서. 이날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네. 모이는 많이 생각을 와주셔야죠. 많이 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좀 합니다. 자 지금 그 동거차도 상황이 굉장히 자리 싸움이 아직 안 네, 끝났나 자리 보죠. 싸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체력전이더라고요. 카메라 기자. 카메라 저희가 기자들 자리 싸움이 안 몸싸움으로. 끝났어요. 예. 별로 스팟이 많지 않아서 아마 거기가 네. 넓지가 않아가지고 네, 네, 아마 네. 좀 이게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상황이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말씀 주신 대로 많이 해야 긴급 돼요. 6대 현안 하나도 정리가 네. 안 된 상황이고요. 이제 그 국회 탓을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국회 탓을 여전히 해야죠. 존재하는 자유한국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은 11시간, 조사 고치는 데는 7시간. 네. 물론 그 전체 머물렀던 기간은 21시간. 잠을 잤냐, 뭘 했냐, 누운 거냐, 안 누운 거냐, 머리는 누가 해줬냐, 뭐 이제 그렇죠.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별 얘기가 다 있죠. 변기에 대한 가져가요. 관심도 네. 많죠. 손석희 씨는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말고 중요한 데 관심을 가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저도 오랜만에 집에서 좀 아파서 일찍 가서 봤는데 예. 그 이제 계속 그런 신변 잡기 나오잖아요. 네. 저녁을 뭐를 먹었니 이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현장 기자 연결하면서 식사를 뭐 했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이것도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런 구호를 우리가 많이 했기 네.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황교안 총리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종의 불구속 수사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뭐 물론 이제 현실 가능성은 없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불구속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아니 실제로 김덕진. 그 수사 지휘권이라는 걸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발의한 적이 있죠. 네. 그 우리 유명했던 강정구 교수님 사건에서 천정부 장관 법무장관 할 때 네. 불구속 수사해라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아무리 봐도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의 어떤 그 뭐 의지보다는 네네. 여론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네네. 그냥 박근혜를 구속해야 된다 여론이 높아지면 네네.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도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조사를 밤새도록 받고 다 한 이유가 네. 이제 구속 수사를 면하고 네. 또 재소환을 면하고 뭐 이러려고 이제 변호인단과 논의해서 나온 거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박근혜는 자기 할 얘기 다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상 검찰에서 그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지만은 11시간 조사를 했지만 네. 그 누구죠? 우리 특수 1부장인가요? 네. 는 3시간밖에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이재용 뇌물수수를 네, 집중적으로 네, 조사해야 되고 그 문건 유출이라는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K 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조사를 3분의 2 이상 한 거고 맞습니다. 사실 탄핵의 어떤 그 파면 사유 중에 중요했던 이재용 뇌물 관련한 거는 미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재소환했을 때 박근혜가 응하지 않거나 네. 또는 여러 가지 동정 여론 한 번 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2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또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 그렇죠.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신을 확보하고 사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공범들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도 어제도 검찰이 불렀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검찰이 저는 사실 제가 교도소 구치소 여러 번 가봤는데요. 검찰이 부르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가도 된다는 게 있는지 아마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를걸요? 진짜? 아니 어떻게 검찰이 불렀는데 구속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네. 검찰이 불렀는데 네. 이걸 거부한다? 네. 와 저는 이번에 사실은 네. 진짜 처음 알았어요. 배웠네요, 아 그래도 제가. 되는구나. 저도 이제 새로 배웠네요. 아니 배워요. 불구속 검찰이 상태에서는 예. 몇 번 이렇게 일정 같은 거 맞추고 전화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오란 날 그날은 못 가니까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네. 내가 인신이 구치소에 있는데 네. 사유서를 써내고 안 나간다? 네. 와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봐서라도 검찰 박근혜- 위에 있는 겁니까?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다 검찰 위에 있는 이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네. 발견하지 못했던 피의자의 방어권 그렇죠. 네.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이분들이. 있는 건데요. 네. 뭐 저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안에서도 이제 법은 공정해야 동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어제도 박근혜 씨 맞죠? 네, 박근혜 씨. 씨가 네. 박근혜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모른다, 아니다. 저기요 대통령님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에 보면요. 아유 몰라요. 너무 빙을 같죠 빙을. 리얼하시네요. 아유 몰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무슨 TBS 9555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전영미 씨하고 비슷한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조사를 받아봐서 네. 아는데요. 계속 부인하고 유경험자들이요. 아니고 모른다. 네. 이건 사실은 네. 그 증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은폐하고 인멸하겠다는 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네. 거잖아요. 예, 예. 이거 마땅히 구속 사유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박근혜 씨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네. 이것이 증거인멸, 뭐 부인, 뭐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구속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피의자 방어권에 대해서 꼼꼼히 저희에게 알려줘서 네네. 법이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했듯이 마땅히 평범하게, 그러니까 평등하게 네.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되죠. 철저히 수사 받아야 네, 되죠.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계속 네, 살아있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그 그 문제에 나와서도 대해서 현재 예를 들면 이제 공범들이나 이런 예를 들면 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네네. 사람들 예, 여전히 예. 이제 바깥에 있잖아요. 네네. 뭔가를 협의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들이 남아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도 다 원래 그런 우려 때문에 구속을 시키고 네. 구속시켜서 그 안에서도 공범들끼리는 철저하게 격리시켜서 네, 네.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드디어 연결됐어요.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끝났어요. 오마이TV 박정호 기자를 직접 전화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네. 어디서든 나타나서 마이크를 들이대는 어디서든 나타나서 마이크를 들이대는 박정호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박정호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여기 1,600만 촛불 사회자 3분 나와 계세요. 우선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김덕진이에요. 반가워요. 네, 아, 기분이 새롭네요. 네. 전화로 예. 또 인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박정호 기자하고 촛불 1,600만 촛불 사회자 3분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쨌든 한 공간에 있었어요. 지난 20주간. 그러게요. 네, 함께했던 동지들입니다. 네,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네,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한. 자, 지금 그 동거차도에 가셨는데요. 네.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현장 그림을 좀 보면서 현장 상황을 네.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동거차도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 회색 이 선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월호를 인양하게 되는 제킹 바지선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옆모습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이 바지선 2대가 이렇게 양 옆에 네,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해수부는 10시부터 시범 인양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시범 인양을 시작했다는 건 오늘 날씨가 괜찮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시범 인양을 하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9일에는 이 인양선, 그러니까 인양줄이 꼬이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날씨 자체도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시험 인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다시 시험 인양을 시도하는데요. 10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 날씨와 기술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도 좀 보이시겠지만 네. 파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어허. 바람도 없고요. 네. 그래서 날씨도 상당히 도와주고 있다. 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다 아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네. 그 영공은 굉장히 뿌연 것 같아요. 굉장히 날이 흐린 느낌이 좀 나는데 동고차도에서는 지금 저게 바로 그 지금 세월호 인양을 위한 바지선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굉장히 많은 배들이 이동 중인데 우리 세월호의 가족들은 저 배 저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가운데 한 배에 지금 타 계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네네. 아까 팽목항에서 나올 때 네. 그때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네. 그 가족들을 태울 네. 그 조그만 배가 네.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 가족들을 나눠 태워서 음흠. 이 해역으로 오는 그 배로 이동한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아마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네. 아마 저 배들 중에 한 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언론사들도 네. 배 좀 타고 싶다 태워달라라고 했는데 네. 해수부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음. 소식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팽목항에서 동거차도로 들어오는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네.
그 어선편에 끼어서 네. 함께 동거차도로 이동을 했고요. 아. 아까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동거차도로 오던 어선이 잠시 이 바지선 앞에 멈춰 서서 네. 가까이서 바지선의 모습 네. 그리고 이 세월호를 운반하게 될 반잠수 선박의 모습을 예. 좀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오전 10시부터 시험 인양을 개시했다라는 게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의 입장인데 지금 네. 10시 51분 지나고 있는데 그 현장 상황에서는 해수부가 시험 인양에 성공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것은 좀 확인이 좀 됩니까? 오후에나 동거차도 나올까요? 예. 네, 이 현장에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네. 이 아마 이제 시험 인양 자체가 네. 바다 그 깊숙이 네.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1에서 한 2m 정도만 들어 올려보는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선체가 보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수면 밑에서 작업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세월호가 지금 누워 있는데요. 그 누워 있는 세월호 옆으로 리프트 빔을 네. 설치해 놨습니다. 33개를 설치해 놨는데 네. 그 리프트 빔의 양쪽으로 줄을 연결해 놨습니다. 바지선에.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33개씩 26개 줄이 와이어가 연결이 돼 있는데 네. 그걸 유압으로 음. 바지선에서 유압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건데 네. 시험 인양은 1에서 2m 정도만 들어보고 예. 이게 무게 분배나 음. 균형이 잘 맞는지 네. 계속 들어 올렸을 때 문제가 없는지 예.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지 이런 예. 것들을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험 인양 결과를 네. 먼저 봐야 되고요. 네. 그 결과가 나오면 해수부에서 기자들에게 언론사들에게 알려주도록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네. 해수부의 입장을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후 이르면 오후 4시경에 세월호 선체 일부가 물 위로 뜰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매우 긴장된 상황 네. 상태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동고차도 현장에는 가족분들이 한 어느 정도나 계십니까? 아까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네. 계시던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계시는 아버님들 제가 뵌 분은 3분 정도 계시고요. 네. 저희가 아까 들어올 때 네. 한 7분, 음흠. 6, 7분 이렇게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또 그분들께서는 또 따로 진시로를 타고 또 해역으로 나가보겠다라고 또 준비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네. 해경 그 해양수산부 그쪽에서 접근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월호가 인양이 된다면 네. 수면 위로 13m 정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험 인양이 성공했을 때 그렇게 본 인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게 성공하게 되면 오후 3시, 오후 4시, 네. 뭐 늦으면은 오후 5시까지도 좀 보고 있던데 네. 그렇게 인양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많은 가족들, 아까 해수부가 준비한 그 배에도 지금 가족들이 타고 네. 해역으로 오고 있거나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버님들도 지금 여기 이제 동고차도에 텐트가 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텐트에 앉아서 네. 그리고 텐트 밖에 나와서 망원경으로 네. 바지선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기 그 촛불 사회자 3분 나와 계시는데요. 그 아버님들 잠깐 그 전화로 좀 인사라도 하실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네. 아버님들께 예.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헬기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네. 그 언론사들도 다른 뭐 방송사도 이 동거차도 전망대 언덕에 이제 올라와서 방송을 또 준비하는 모습 볼 수 있고 네. 언론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언론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전 국민의 관심이죠. 네. 전부 시계가 2014년 예. 4월 16일로 돌아가서 그때 네. 내가 어디 있었다, 어디서 이 세월호 참사를 실시간 정말 모든 국민들이 실시간 현장 중계로 배가 콧배기 안 보여. 모습을 감추는 걸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참 이 참혹하고 참담한 이 사고 앞에 저희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네. 아버님들 동서은- 소리도 좀 들리는데 예. 예.
네, 지금 제 옆에 동수 아버님 나와 계신데요. 아 동수 아버님이요? 네네, 예, 예. 잠시만요. 예, 이 전화를 촛불 사회자 세 분 바꿔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동수 아버님하고 누가 제일 친하십니까? 다 잘 알죠. 네. 다 잘 자, 아셔요. 지금 저희 그 오마이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장윤선의 탁장을 통해서 그리고 촛불 집회 사회를 봤던 사회자들이 나와 계십니다. 아버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버님, 여보세요? 박진입니다. 예, 정성욱입니다.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세요? 뭐 잘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예, 지켜보는 입장밖에 더 있어요. 좀 동동 그러고 지켜보고 있죠. 아버님 그럼 계속 거기 동고차도에 있어요? 배 안 타고 들어가고? 아, 예, 지금 기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위에 관리를 좀 해줘야 돼서. 아, 관리 감독. 아버지 저 덕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좁은데 다 어. 올라오면은 위험 때문에. 이게 우리 네. 또 승리하고 나서 아버지가 또 발언을 또 광화문에서 멋지게 하셨거든요. 네. 그러고 말씀하세요. 나니까 이 선체 인양 이 시기도 앞당겨지고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 잘 될 거예요 이번에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잘 돼야 되겠죠. 네, 이번엔 꼭 잘 될 거로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네요. 응원해 주세요. 네. 잘 되는 걸로. 네, 저 윤희숙인데요.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버님 저희 그 장윤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저희들 지금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예. 팽목에 거쳐서 동거차도까지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끊김없이 다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 인터넷 아, 방송의 수준이 날로 좋아지고 있구나. 기술의 발전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 아버님 그 저희 예. 끝으로 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2014년 4월 16일로 돌아가서 세월호 선체 인양 상황 속보를 다 같이 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아마도 오늘 하루도 굉장히 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 되면 좋겠지만 네. 잘 되면 오후 4시 정도에 그 선체 일부가 국민들 앞에 또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이 방송 함께 보시는 국민들께요. 예, 국민 여러분, 지금 세월호가 인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세월호가 꼭 올라올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 지금 네. 이 퇴진행동 활동가 여러분들하고 예, 그 동고차도에 계신 세월호 우리 아버님들하고 연결하는 그 자체가 너무 짠하다. 이런 시청자 의견들이 그 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수 아버지 매주 같이 네. 계셨어요 저희랑. 동수 아버님 매주 같이 계셔죠. 그러니까 지금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어요. 못 가서 미안해요. 바꿔드릴게요 이제.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네, 다시 박종호입니다. 네, 박정호 기자 지금 그 시청자분들께서 네. 지금 퇴진행동 활동가들이 이분들이 지금은 퇴진행동이지만 그 전까지 네. 세월호 그 4.16위원회에서 같이 지금도 아, 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맞습니다. 사일런데 예, 운영위원이에요. 상임 네 겸직을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그 자, 자체가 알고 한 식구처럼 지금 가족들과 함께 활동을 네. 해오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하고 연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참 짠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네요. 네. 지금 네. 저희 화면으로 보이는 네, 가운데 하얀색 배가 있습니다. 하얀색 배요? 예, 예. 예, 네네. 예, 큰 그 배요, 화면에 작은 보시면 배요. 예. 큰 배요. 좀 당겨주세요 화면을. 예. 아까 제가 담겨놨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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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네, 네. 확인이 되지 않는데 하얀색 배가 네. 보이는데요. 네. 그 하얀색 배에 지금 가족들이 아. 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그 바지선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작은 배인가요? 아니면 그 뒤에 큰 아닙니다. 배인가요? 바지선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아, 네, 사실 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까지는. 예. 그렇게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완전 작업에 그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멀리서 지켜보시라. 그럼 지금 저기 있는 게 그 네, 제일 근접할 수 있는 네.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족들이 저 거리에서 네. 지금 바지선의 작업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네. 확인한 바로는 네, 어쨌든 저희 가족들이 어제 새벽 2시에 이제 50명 정도가 네. 랭골소 쪽으로 가셨고 네, 아침 10시 40분에 네, 네. 그 해수부의 관용선을 아, 도착해가지고 네, 네. 여기 모니터하고 있고 그렇군요. 가족들이 어업지도선을 음. 타고 참사 해역으로 일부 이제 가셨다는 얘기를 아까 박정희 해주신 것 같고 네, 네. 또 동거차도에 있는 그 진시로도 이제 네. 출발하려고 아하.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가까이 못 오게 하겠죠. 네. 해경이나 이런 데서 이유는 뭐 작업에 방해된다 네네. 또는 안전 문제다 이렇게 할 텐데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을 텐데 네. 차라리 그 더 안전한 뭐 그 해경이든 네. 아니면 뭐 이런 그 배로 그러니까요. 가족들을 옮겨 타게 해서 네. 현장을 직접 보시게 하는 게 지금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왜 이렇게 가족들을 애가 타게 하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박정호 기자, 네. 네, 그 전화 연결은 되어 있는데 우리 생중계 장비가 지금 잠깐 네. 그 오프라인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예,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정호 안녕하세요. 기자 응원 좀 해주세요. 수고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세요. 고생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조백은님께서 박정호 기자님은 홍길동입니다. 동서남북 종횡무진 취재 현장 가시네요. 어제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계셨는데 오늘은 또 동고차도로 갔습니다. 뭐 몇 시간째 잠을 지금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TV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 참 그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간이 네. 4시 빠르면 4시에 볼 수 있다 이런 게 네. 막 너무 데자뷰 같아요. 대단히 예전에도 뭐 몇 시에 그래요. 면 구조된다, 뭐 안에 인원이 몇 명이 있다, 그러니까요.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런 것처럼 맞아요. 예. 자꾸 막 그거 기다리게 되는데 음. 이번에는 정말 진짜로 실제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 많이 근데 하고 또 있어요. 같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 이제 인양이 되고 나면 네. 그때 또 정말 국민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어. 이렇게 하실 텐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헌재에서도 네. 실제로 세월호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조사할 수 있게 했어야지 맞아요. 자료가 있는 거. 진상규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저기 뭐야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를테면 뭐 대면 조사를 했나요? 이를테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서 도대체 보안 손님이 누가 언제 왔다 갔고 그 시간에 뭐 했는지를 박근혜 대통령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2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세월호 특별법. 네, 네. 특조 2기를 시작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기 배가 인양돼서 목포로 가더라도 네. 유실물 또는 혹시 있을 수 있는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서 당분간 해역에서 계속 수색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가족들은 여전히 동고차도에서 예. 계속 감시 활동을 할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끝났다고 끝난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네네. 인양되면 그 인양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야 될 진상 규명이 무엇이고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미수습자 문제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주목해 주시되 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예. 세월호가 인양되면 그날부터 2014년 4월 16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김덕진 팀장님 계속 그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지금 안 밝혀진 거잖아요. 그죠? 뭐 사실상의 이제 그 검찰 수사 네, 급변침.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이제 이유들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처벌들을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특조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잖아요. 이 원인이고 진실이라는 거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야 이제 의혹 없이 네. 이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이 그 이제 하나의 이 명제가 되면서 이 일단락이 되는 건데 네. 의혹들에 대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죠. 그게 비단 박근혜의 7시간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 안에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었던 강정 해군기지 공사용 철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럼 왜 여기에 이렇게 무리하게 이 철근을 200만 톤 이상을 그러니까 총 400만 톤인데 이걸 실었는 몇 톤이죠? 400만 톤 맞을 거예요. 400만 톤. 예, 이걸 실었는가? 네. 그러면 이 과정이 또 강정 해군기지 공사를 빨리 재촉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무리한 또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 재촉한 사람은 누구고 이유는 뭔가 사실 이런 것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사실 이유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불법 증축이라든지 규제를 풀면서 그 설령 20년이 넘은 이 노후한 이 배들을 그렇게 운영해 왔던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는가 네, 네. 이 과정들을 사실 다 밝혀내야 되고 네. 사실 뭐 국정원 뭐 이 개입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실제로 그 소유주나 이런 회사 사람들하고 네. 국정원 직원이 통화한 기록들이 사실 그러니까요. 있고 이런 예. 것들을 보면 아니, 휴가를 왜 국정원 직원들이 컨트롤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밝혀낼 일이 사실 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미수입자 수습, 음흠. 또 유품들 이런 네. 것들 이제 정리하고 네.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의 그 예. 계속 아마 우리가 왜 박근혜 이번 게이트하면서 그 이대 학생들이 그런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고구마 줄기인 줄 알고 땡겼는데 네. 무경월과 끝에 무혈 왕릉이 나왔다 이런 것처럼 네. 이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 규명은 분명히 그 원인 뒤에 이제 가려져 있는 네. 그 다른 부당한 네. 또는 부도덕한 네. 그런 일들을 다 끄집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이제 퇴진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강정 해군 기지의 철근이 왜 그렇게 많이 실릴 수밖에 갑자기. 없었고, 예, 갑자기. 그리고 이거를 왜 하필이면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는 그 민간 배 어선 아니죠, 민간 배에 그거를 실었어야만 했던가. 이런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대한 추악한 음모 거래, 예? 권력 비리 이런 것들이 또 잠자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네. 지금은 의혹이라고 하지만 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정부가 방해했고 네. 실제로 이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조위였잖아요. 네, 그거를 실제로 해수부가 나서서 계속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네, 강제로 종료시키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됐던 이 세월호 관련한 것에 진실을 파헤치는 것들을 방해해 온 걸 보면 네. 여기에도 분명히 그 밝혀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선체가 인양이 되면 그날로부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선체 인양 조사위원회 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네, 네. 그러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건가요? 선체조사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이 구성에도 상당한 난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관련 유관한 전문가 풀이 상당히 넓지 않은 네, 거고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기간 자체가 너무 짧게 지금 법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 6개월인가? 네. 뭐 6개월이면 이를테면은 아까 만약 절단하지 않을 경우라도 네. 안전바를 설치하고 이런데 또 몇 개월, 음. 구성하는데 또 1, 2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특조위 일기꼴이 나는 거죠. 거의 뭐 구성해놓고 안전바 다 설치하면 실제로 수색할 수 있는 시간도 위원회 활동 자체가 그렇죠. 별로 없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한계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 있어요. 이제 조사가 네. 총 6개월로 돼 있고요. 네. 4개월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연장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게 이거 이제 황교안 총리 때문에 연장 권한에 대해서 늘 굉장히 그래요. 아마 민감하게 그럴걸요. 생각해요. 정부에 있을 거예요. 정부에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늘 판단은 그런 거예요. 네. 이제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판단은 특검이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요. 판단은 특조위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 되는 우리에게 거 더 아니에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하는 거고 맞아. 정부 기관은 그냥 심사만 하고 그냥 네. 형식적으로 그렇죠. 행정적으로 사인만 결제만 하면 되는 거 건데 아니에요? 결제만. 예. 그렇죠. 그거를 꼭 막는 거죠. 이게 국회에서 5명을 이제 임명하고 네. 유가족들이 추천한 사람 3명 이렇게 해서 8명 구성하기로 돼 있는데 네. 사실 그 중에서 6명 이상이 네. 5년 이상 해양 사고 조사를 종사했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단 찾기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네. 어떤 이 뭐 정부나 기업의 편이 예, 아니고 예. 정말 진실의 편에 서서 예.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닌 거죠. 해양 사고 5년 이상 경험 있는 외국인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에 따르면 그럴 필요도 네. 분명히 예, 있죠. 외국인이 와서 저 공정한 그러니까 심사를. 뭐라고 할까요? 이런 네. 일이 번번이 있을 때마다 네. 국가가 정말 알아서 공정하게 무언가를 먼저 해주면 얼마나 네.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늘 네. 힘없는 유가족, 힘없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를 찾아내야 되고 여긴 뭐냐?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왔기 예, 때문에 예. 결국은 참사 이중 피해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냥 피해자로 오롯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예. 진상 규명 자체를 스스로 해야 되는 그리고 누군가를 무언가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네. 이런 것까지 피해자들한테 너무 전가하는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까놓고 말해서 자식 잃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렇죠. 네. 내 자식이 왜 맞아요. 죽었는지 그 맞아요. 억울한 죽음의 네. 원인을 찾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감정 저는 사실은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엄청난 지금 엄마 아빠들이요.
이게 아직 이게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장례도 네.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그럴 상황이기 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의 사건 가까운 가족을 잃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족을 잃은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럼요. 현실인데 예. 왜 죽었는지도 모르면 저는 그 가족들은 그걸 결국 그걸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한이 풀리지 않고. 근데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책임자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해야 그래야 좀이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그렇지 않는 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이 거의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네. 이 세월호 사고 소식을 다 자기 일처럼 네, 가슴 네. 아파했었는데 그 마음이 정말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사실 세월호 참사 굉장히 큰 기재였잖아요. 네, 이걸 계기로 난 맞습니다. 다시 봤다 우리 예, 사회를 예. 적나라하다. 예, 우리 예. 사회 다시 보겠다는 국가란 국민들 무엇인가? 정말 맞아요. 예, 이게 나라냐 이게 예, 그때 나왔던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네. 이걸 밝히지 않고 넘어간다면 사실은 뭐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성명을 하나 발표를 아, 했는데 그래요? 네. 뭐 어쨌든 인양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끝까지 관심 가져달라 이 대목이 눈에 띄는데 네. 바다가 잠잠하길 작업자들의 안전과 공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세월호 인양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 뭐냐면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도 본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작업자의 거예요. 안전까지 그럼요. 걱정을 미수습자 자칫 가족이 거기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그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까지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 터널 보면 그 이제 하정우 씨가 터널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동안 갇혀 있는 이게 세월호 영화랑 굉장히 겹치는 영화인데 이제 그 하정우를 구하러 갔다가 한 명이 이제 그 구조대가 죽어요. 작업반장이. 네, 작업반. 네. 그런데 이제 그 다들 이제 포기하자 이제 죽었을 거다. 근데 이제 그 가족 배두나였죠 역할이. 그 아내는 계속 이제 조사해 달라, 찾아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작업반장의 엄마가 와서 그 배두나에게 막 이제 모욕적인 그 언사를 하고 네. 계란을 뭘 던지는 던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계란을 던진 그 어머니도 계란을 맞는 그 아내도 네. 겪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네. 일들을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잠수사분이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관용 잠수사의 네. 죽음 이런 죽음을 네. 다 가족들이 미안해하고 있고 가족들이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게 만드는 거 저는 이런 거 역시 정말 이 사회가 너무나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말 그 세월호 참사 같은 정말 그 참혹한 참담한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월호가 인양되면 그날로부터 다시 시계를 돌려서 이 사고의 원인이 뭐였는지 어디서 뭐가 잘못됐던 것인지 다 하나하나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철근 400만 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400톤이라고 400톤. 예, 우리 묘비명 네, 무소님께서 죄송합니다. 예. 방송 사고다 빨리 사과하시라. 원래가 네, 빨리 사과하겠습니다. 200톤 정도가 적정량이었는데 예, 예. 거기에 추가로 210톤인가 더 추가돼서 네. 410톤인가 예. 이렇게 들어있다고 세월호 특조위가 밝혔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세월호 때 심각한 과적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고박 뭐 네, 이런 문제들이 맞아요.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네. 이거는 뭐 특히 그리고 세월호 자체가 그래요. 세월호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선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노후 선박이 그 전까지 20년이어야만 수입이 가능했는데 30년까지 풀렸다는 거죠. 이걸 MB가 한 거잖아요. MB가 예. 있어요. 그게 이제 규제 완화거든요. 그렇죠. 규제 완화. 경제를 살리겠다는 규제 완화인데 박근혜 경제 개혁의 핵심도 규제 완화예요. 네. 그래서 규제를 다 물에 빠뜨리고 물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가 난 다음에 네. 규제를 물에 빠뜨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맞아요. 이건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말을 국민들이 최순실이 써준 거 악한- 아니야? 그렇죠. 그 이전엔 규제를 단두대에 세운다고 네. 이러면서 네, 맞아요. 경제 개혁을 네.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대국민 다음 말을 눈물 흘렸던 그때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닭똥 같은 오월이었지. 눈물. 네. 예. 그 마지막에 저는 끔찍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제 개발 계획 몇 개년 계획을 네. 막힘없이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눈물 자국이 선연한 얼굴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 소름이 끼쳤어요. 네. 왜냐 세월호 참사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발생한 참사인데 그 원인과 똑같은 해답을 나는 앞으로 계속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요. 막힘없이 하겠다. 이건 정말 네. 정말 참담했거든요. 국민이 거기- 죽어 나가든 말든. 네, 그러니까 미쳤죠. 이윤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무조건 낡은 배를 띄우겠다. 네. 당시에 이제 국회에 올라왔던 소위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민생 네. 법안 중에는 크루즈 산업법이 있었어요. 맞아요. 크루즈 산업법. 그 크루즈에서 맞아요. 배에서 도박하는 법이었거든요. 선상 그거를 카지노. 선상 카지노. 네네. 네. 그 법을 가지고 민생법이라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법안 못 만들게 한다. 네. 정말 깨알같이 나쁜 정권이고 깨알같이 나쁜 음. 정당이죠. 구속해야 되겠네요. 구속해야 됩니다. 아 진짜 지금 말씀을 쭉 네. 해주시니까 그게 다 복귀가 됩니다. 예,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돈과 이윤 앞에 생명은 그냥 갑자기 개돼지 이런 발언도 생각이 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을 받은 이- 거죠 저희가. 이 박근혜 정권과 함께 사실은 자유한국당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바른정당으로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 그분들은 그나마 박근혜 탄핵에 일조했다라는 예. 어떤 예. 뭐 예. 이 그 면죄부가 있긴 하지만 네. 자유한국당 뭐 계속 뭐 그 변화한다 쇄신한다 얘기하면서도 전혀 달라진 모습 보이지 않고 있고 네. 이번에 4월 10일 그 재보궐선거 때도 공천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음. 송구스러워서 공천 못 한다. 우리 당 의원이 잘못해서 생긴 보궐선거니 우리 당은 추천 안 했다가 또 지금 공천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국회 도서관장도 추천 안 한다 그랬다가 지금 추천하겠다고 네. 해가지고 이미 사람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이 분들의 반성과 이 어떤 뭐 회개는 네. 진짜 짧은 것 같아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촛불이 멈출 수가 없어요. 네. 예, 촛불은 멈출 수가 없는 게 계속 이분들이 그냥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저도 동의하는데 네. 촛불을 멈출 수 없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매주 주말을 때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든다. 이거 의미 있는 일이죠. 그게 네. 사실은 역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의미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광장의 촛불을 어떻게 일상의 촛불로 가져올 거냐.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을 이길 권력은 없거든요. 네. 지금 그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구현된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의 촛불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얻었던 그 에너지 네. 정치적 주체로서의 에너지를 우리 네. 삶 속에서도 가져오자라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그러니까 그냥 뭐 저 사람이 그래도 나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번 대선에는 어쨌든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네.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미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일상을 바꾸는 감시하는 시민의 힘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저는 통합 얘기하거나 뭐 연정 얘기하거나 이런 게 너무 네. 뜬금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땐가. 예, 지금 먹미? 아니 지금 국민들은 청산 적폐 네. 청산 얘기하고 네. 책임자들 또 공범자들 구속 처벌하고 네. 재산 부당하게 축적된 그 재산 몰수하고 네. 환수하고 이런 게 이 청산 과정이 되지 않으면 반복된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네. 아니 지금 대선 후보들 다 너무 그리고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뭐 온갖 지도자를 자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서로 성급히 화해하고 갑자기, 용서하고 갑자기 뭐 통합하고. 화합하라고 하셨는데 음.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주교회 강을주교 이런 분들이 일갈하셨죠. 네. 화합이 말할 때가 아니다. 화합은 다 이 진실들이 밝혀지고 벌 받으면 벌 받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용서하고 화해한다고 그렇죠. 그런 화합이 네.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셨는데 고통 앞에 중립은 네. 없다고 우리가 그렇죠. 프란치스코 네. 교황께서 말씀. 하여튼 우리가 뭐 그분들을 뭐 네. 국외로 쫓아내자는 것도 아니고 네. 어디 뭐 무슨 섬에 가둬두고 살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법이 정한 네. 그대로 처벌받고 네. 그러니까 청산하지 그럼 못한 되는 거죠. 과거는 네. 현재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래까지도 조여올 수밖에 우리가 없고요. 친일 청산 제대로 못해서 사실 국정교과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다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는 건데요. 네,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박근혜 전 대통령 표현을 좀 빌겠습니다. 다 엮였어요 이게. 이게 다 엮여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거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 풀어서 하나하나 진실 규명에 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출발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서울시가
촛불 집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그리고 노벨 평화상 추진을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한 행사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번 촛불은 저는 그게 굉장히 그 뭐랄까 우리들의 지난 그 투쟁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늘 누군가 막 영웅 뭐 화병이 생기잖아요. 뭔가 굉장히 집중받을 만한 인물 뭐 이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야말로 집단 지성, 집단 맞아요. 네트워크의 힘으로 모두의 승리로 모든 국민의 승리로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이 퇴진행동 지도부의 정말 대단한 분들이 누군가는 좀 튀고 싶을 텐데 그런 건 없이 이렇게 없어요. 정리했다는 게 저는 그런 대단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네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딱 판단해가지고 대선 주자들 못 올라오게 하고 무대에 못 서게 하고, 예, 딱 저는 그런 그 정치한 판단이 저는 정말 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네. 대선 후보를 사퇴하시고 네, 불출마 선언하시고 네. 3월 1일 18차 촛불 집회 무대에 오르신 게 유일합니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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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월 아니, 19일. 10월 10월 29일에 네. 정치인의 발언이 있었죠. 네, 네. 그 그때는 국회의원 이제 3명. 사실은 퇴진행동이 뭔가 설립되기 전이에요. 설립되기 예, 전에. 예. 그때는 네. 초반이에요, 완전히. 완전 예. 초반에. 예, 1차 때. 네, 그래서 예.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큰 덕을 보셨죠.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시장님 그 뒤에 계속 쓰고 싶었어. 네. 아니 뭐 많은 분들이 그러고 싶으셨는데 예, 예. 뭐 그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주 매우 정치한 판단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근데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이 정말 노벨 평화상 감이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반대 시위에 자꾸 유모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유모차를 끌고 나오냐 했더니 한국 봤더니 아, 정말요? 한국 봤더니 유모차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도 유모차를 끌고 나가면 뭔가 될 것 같아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 트럼프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워싱턴 그러게요. CBS 워싱턴 특파원이 취재했어요. 제가 좀 퇴진행동에 좀 야박한 평가를 하는 내부자이긴 한데 뭐 이를테면 우리는 집회 주최자지 결코 무슨 이를테면 항쟁의 뭐 지도부가 아니다. 아니다. 굉장히 야박한 편인데요. 80년대 학번들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90년대. 근데 일단 네, 제가 죄송합니다. 확실히 예.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네, 100만 넘어가는 군중을 네. 집회에서 큰 사고 없이 이끌 수 있는 건 한국 사회 운동권밖에 없다. 저는 이건 자신해요. 전문 시위꾼?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은 계속 전문식군으로 했지만 네. 정말 많은 이 집회 시위 경험에 의해서 적어도 네. 이걸 정말 이렇게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만이 넘었는데 아무 탈 없이 정말 매끄럽게 네. 뭔가 행사를 해내는 건 음흠. 그거는 이제 한국 사회운동의 힘이다라는 거는 네, 자신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화 운동의 한류를 봤어요. 아니 진짜 세계인이 깜짝깜짝 놀랐고 특히 이제 아랍의 봄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 시리아 내전으로 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 그다음에 뭡니까 난민 난민들. 캠프에 네. 있는 그 고통받는 여성 특히 이제 그 늘 사회적 약자가 여성 고통받아요. 그쵸. 거기도 보면 여성 어린이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그 운동을 한 것은 맞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은 갖고 야박하게 평가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노벨 평화상 추진을 하고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를 네. 한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근데 것은 괜찮으세요? 저는 뭐 네. 그게 약간 해프닝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서울시가 그걸 위한 TFT까지 꾸렸다고 해요. 그래요? 네, 꾸렸고 실제로 그 시민 추천단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사유도 네. 이게 요새 4개월 동안 진행됐던 비폭력 평화 집회 네.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 네. 이런 식의 긴 시간 동안.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서울시가 왜 나서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서울시는 사실 숨은 공로자예요. 아유, 어떻게 그럼요. 보면 동지적 네. 관점을 가지고 네. 그동안의 광화문광장, 서울시청광장 또는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공무원분들, 뭐 청소, 안전, 네. 또 관리 이런 네.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다 우리가 집회 끝날 때까지 남아서 네. 그 주말에 정말 야근 특근을 하셨고 음. 또 박 시장님이나 이런 서울시 관계자들의 배려나 네. 또 동참이 없었으면 음흠. 어려운 지점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도 나중에 뭐 서울역사박물관 이런 데 전시용으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을 서울시가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논의대에서 이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노벨상 또는 유네스코 문화 등재 이런 것들이. 근데 네, 네. 퇴진행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 이 뭐 그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동안의 기록들을 좀 정리하고 네. 뭐 이런 백서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은 앞으로 필요할 텐데 네, 네.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서울시든 아니면 유력한 뭐 어떤 시민사회 단체든 이런 데서 진행해 주시면 뭐 너무 좋은 일이죠. 뭐. 근데 네. 일단은 뭐 아마 서울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퇴진 행동을 만날 것 같고요. 네, 예, 네, 아무래도 네, 뭐 네. 기록과 관련돼서도 네. 뭐 조금 계속 연락을 한 바가 네, 있어서 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아직 논의한 바는 없어요. 논의한 바는 없지만 관련해서 이제 좀 윤곽이 잡히면 저희도 네.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네, 건지 네, 네.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수상이 만약에 가능하면 네. 만약에 정해지면 누군가 네. 받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영어를 김덕진 잘하는 제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농담처럼 영어를 잘하는 김덕진이 가서 이제 수상소감 하는 이래서 걸로 하는 거죠. 걱정이에요. 이래서 누가 받으러 갈 것인가 제 걱정은 그거예요. 또 맞아요. 이거 아니, 근데 서로 가려고 아니 근데 싸우면 김덕진이 영어 잘하는 노벨 건 맞아. 평화상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이 돼 있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수상자가 추천할 수 있대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아 자천이 가능하다는 건가? 아니 이전에 수상했던 수상했던 아.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돌아가셨잖아요. 김대중 돌아가셨는데. 대통령님. 그래서 아. 그 가족들이랑 물어본다. 누구는 그런 얘기도 아니, 근데 있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추천해달라고. 전화 좀 해보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네. 것으로 아마 세계가 평가해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렇게 의미 있는 승리의 그 기록을 쓰면 아마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시리아 어린이들을 도우러 가자. 시리아를 네. 위해서 촛불을 들자. 이렇게 하는 사회로까지 저는 사회가 굉장히 몇 단계 뛰어나 저는 이게 달라질 수 굉장히 있다. 무엇보다 촛불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네. 예전에 이제 87년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한국 사회에 뭐 노동조합도 생겨나고 여러 청년 단체들도 생겨나고 했었는데 네. 최근 촛불이 일어나기 직전에 청년들은 너무 절망적이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청년들이 촛불 어쨌든 승리한 촛불 혁명, 촛불 항쟁의 어떤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좋고 그 전까지는 막 너무 싫고 네, 믿을 헬조선. 수 없고 떠나고 싶기만 한 나라였는데 네. 오늘 죽도록 고생해도 내일도 또 똑같을 것 같은 음. 것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네, 네. 뭔가 이렇게 하니까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한번 한 예, 거. 네. 그게 뭐 외국의 우리의 이제 이 모습이 굉장히 음. 이제 잘 보여지는 것도 좋고 감사한 일인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게 전 제일 큰 성과인 것 같아서 이 기록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그러니까요. 그런 이게 의미가 또 있어요. 잘 정리해서 기록유산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 저는 그 청소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리가 네, 너무 맞아요. 끝나면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덕진 팀장을 통해서 2장의 사진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그래서 이 2장의 사진을 좀 보면서 좀 김덕진 네네네. 팀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조에 한 명이 다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하고 동고차도 현장을 연결하는 컨트롤러가 딱 한 명이에요. 네, 대개 방송국에는 그런 분들이 여러 명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한 보내드린 분이 굉장히 지금 바쁘신 거예요. 네, 예, 예. 제가 보내드린 사진은 그 죄송합니다. 네. 그 가족협의회가 그 마련한 진시로 네, 배를 네, 네, 타고 네. 지금 가족들이 이제 동고차도에서 그 해역으로 네, 네. 가는 사진이에요. 그거 이제 저희가 그 사회주의연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진을 지금 이제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 사실은 아까 그 우리 누구예요 정성호 아버님, 그러니까 네, 예. 동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네, 실제로 맞아요. 구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뭐 거기 무슨 그 유압 펌프로 당기는 그 로프를 뭐 우리가 당길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닌데 네. 이게 뭐 그 박근혜 씨가 썼기 때문에 안 쓰고 싶지만 네. 진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진짜 우주가 이 도와야 정말 네. 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의 기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끔 있는 건데
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나 이후의 이 과정 역시 네. 사실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또 몇몇 정치인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박근혜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박근혜를 무너뜨려서 검찰에까지 보냈던 이 국민의 힘, 시민의 힘이 네. 이 세월호의 인양과 참사의 진상 규명도 하는 김에 네. 같이 착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4월 15일, 16일 그 3주기 때의 그런 힘을 좀 보여줘야 네. 다음 정권을 뭐 창출할 네. 그 대선 후보나 그 세력들도 네. 네.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되고 나면은 세월호만큼은 네. 제일 빨리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끔 네. 저희가 4월 15일, 16일에 좀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지금 사진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 장면이 이 어디서 어떻게 찍은 건가요? 이게 이제 아마 동고차도에서 출발할 때 네.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남아 계신 분들이 찍으신 걸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렇지 그렇군요. 않으면 저 각이 나오기 어렵죠. 저게 네. 진시로 배인가요? 네네네. 네, 한 장의 사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장 그건 더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넓게 보여주세요. 네. 근데 지금 사진이 네. 그래서 제가 누가 타셨는지 좀 예, 확인하려고 예, 예, 예. 키워봤는데 예. 얼굴 분간이 잘 안 가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지금은 촬영 카메라도 카메라도 있네.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지성 아버님인가요? 아니요, 지성 아버님 아니에요. 네. 지성 아버님 치고 너무 덜 말랐어. 더 말라야 돼요. 예. 그렇군요. 아, 정말 그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가 직접 배를 타고 그러게요. 저 해역까지 아무 사고 나가서 없이 또 잘 해결되고.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구입한 배잖아요. 네,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배까지 사야 되는. 그러니까요. 진실규명을 해경이- 셀프 구조하고. 해경이 그 셀프 상하이 진상 셀비지 규명하고. 작업하는 걸 계속 맡고 하니까 네. 어쨌든 해역에 들어가서 보기 위해서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요. 보고. 예. 동고차도 가면 일지도 배 있잖아요. 운전도 배웠잖아요. 아버지들이 그 면허 뒀다고 배 운전 면허 뒀다고. 배운전 면허 듣다고. 네,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특히 진짜. 가족들처럼 예. 어떤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이 되는 건 정말 네. 힘든 일이라는 게.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그 1600만 촛불 사회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모든 날들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며칠 안 남았네요. 이번 네. 주 토요일 오마이TV 또 생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계속 행복하기를 촛불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생해 주세요. 그나저나 그 12억 어디다 쓸 거예요? 이제 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네. 이런 돈이 모이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기 야, 근데 때문에 행복하다. 예. 돈 있으면 네, 고민되는 네. 사람들. 네, 네. 고민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계속 내역 공개할 거고 음. 그리고 저희 내부 감사 뭐 회계사 네, 이렇게 네.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믿고 네. 네, 저희가 좀 정말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것 이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얼마나 마세요. 꼼꼼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동안 그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활동했던 뭐 수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또 있어요. 네, 뭐 네. 아까 이제 그 감시 전문가. 감시 전문 원래 감시 전문가. NGO를 또 감시하는 네. 전문가들이 또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가 이렇게만 NGO처럼만 해줘도 이 나라 이렇게 썩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갑자기 구호를 하고 싶네. 국가가 아니, NGO만큼만 해라.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마무리 우리 해야 돼. 팟캐스트에 나가잖아요. 네. 근데 뭐 구호시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누구야? 진짜. 그건 좀 무례하다. 그렇게 저 하면 안 몇 되죠. 번 했어요. 아우, 예. 부끄러워. 누구예요? 공개하세요, 그런 사람들. 아,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요.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국민들께 12억 전체 토탈 38억 5천만 원 모아준 뭐 돈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촛불로 함께 해주신 우리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박진 제가부터 상호실장부터 할게요. 하시죠. 네. 예. 인권운동하면서 좀 힘들었었어요. 맨날 말씀하셨듯이 맨날 피해자들 만나고 쫓겨나고 아프고 뭐 해고되고 뭐 이런 분들. 근데 왜 사회는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이 없을까? 수많이 절망하고 수많이 힘들었는데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촛불 통해서 제가 앞으로 사회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깨알 같은 그 막 좁은 지하도로를 올라가는 어깨들을 볼 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믿으시고 저처럼 믿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유. 네, 순서대로.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대에서도 촛불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걸 제 페이스북에 패친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 촛불 집회 중반쯤. 근데 이제 거기에 21살짜리 친구가 촛불은 저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아요. 이런 댓글을 단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이 너무 딱 맞는 말인 거예요. 그 촛불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불면 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촛불 시민들 존재 자체가 촛불이어서 그게 꺼질 수도 없고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켜지고 이게 영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승리한 경험을 가진 세대가 태어난 거 이번 계기에 그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할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유신 독재가 부활하면 6월 항쟁도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이상의 항쟁으로 저는 이번 촛불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후에 잘 이걸 더 완성시켜 나가는 건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의 또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가 제일 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고맙다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근데 그 고맙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했던 촛불이고 모두가 주인이었던 광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광장을 나의 광장이다. 이곳은 우리의 광장이다라고 인식해 주셨던 시민들이 정말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청소하시거나 무슨 촌농을 제거하시거나 이런 일 하시는 분들도 그게 다 이게 우리가 만든 촛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제가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박근혜 퇴진이라는 말 말고는 불편해하시거나 되게 거북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촛불 광장이 매주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드 반대 동의해주시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동의해주시고 백남기 농민 죽음의 진실 밝히자 같이 외쳐주시고 뭐 국정교과서나 위안부 합의 폐기해야 된다 이런 거 동의해주시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퇴진 행동이나 아니면 그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이제 받아주시었던 것들이 저는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뭐 청소 용역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같이 울고 공감해 주시고 막 이제 인터넷에 글 써주시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곳이 정말 이 광장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그 동안에 그 보수 언론들이나 이곳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구나를 느끼시고 또 그래서 감동받아서 또 후원도 더 많이 해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너무 그렇게 그 흔히 말했던 운동권과 네. 분리돼 있었던 시민이 아니라 아 정말 이 우리의 삶이 다 맞닿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게 된 것 이것이 정말 큰 자산이고 앞으로 다른 시민사회의 어떤 이런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박진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남은 돈도 그렇고 더 남아 있는 또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의 삶도 허투루 그렇게 살지 않고 쓰지 않는 결심하게 된 계기여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네. 그 정말 감사해요. 그 무엇보다 그 긴 5개월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 전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옛날에 그 저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풀림 역을 맡은 영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인공인데 네. 누구는 늘 풀림 역할만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번 촛불은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네,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하나하나 모든 분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 모두의 승리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새로운 국가 특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IMF 세대 우리는 IMF 세대라서 어디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 잘릴까봐 눈치 보여서 그 이번 청년들 보면 늘 파견 노동, 아르바이트, 인턴, 뭐 취직이 안 되니까 늘 그 권력 안에서 굴종하고 이랬던 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승리의 기쁨. 아 우리가 하면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또 이제 저처럼 애 키우는 엄마들은 야 이제 이민 안 가고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뀌기도 하는구나. 이런 경험. 국가가 갑자기 정상화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는 아직 분들도 완전히 정상화된 건 아니고. 있어요. 이민도 마음대로 못 가요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요. 맞아요. 거기가 더 그지가 이런 얘기하면 자, 하여튼 여러분 너무 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촛불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나날들을 행복한 봄,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할. 마지막 그 네, 선대식? 저희가 아니 마지막 사회 볼 때 이 네. 사람 고맙고 저 사람 고맙고 다 했는데 네. 결정적인 사람들을 빼먹었어요. 그 얘기 하세요. 기자들을 그러니까 20주간 네. 동안 저희들은 거의 마찬가지로 거의 거리에 그럼요. 계셨는데요. 맞아요. 그 기자 모든 분들한테 네. 감사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자리를 빌어서 감사. 네, 정말 대한민국 기자들 이 국면에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지만 욕 고생 많이 먹어요. 하셨어요. 예, 하여튼 함께 할 수 있어서 다 행복했어요. 네, 네. 오늘 너무 미담이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